안녕하세요.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 오늘은 새 펜을 뜯습니다. 모나미 붓펜의 단점은 잉크는 좀 있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스폰지 붓끝이 마른 느낌이 들고요. 글씨를 쓰면 갈라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새 붓펜으로 써보겠습니다. 새 붓펜에 또 단점이 있어요. 잉크가 좀 많이 나와서 쉽게 번집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써야 하고요. 하루 이틀 지나면 최적의 시기가 다가오죠. 최적의 시기가 짧은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다이소 붓펜보다 좀 낫고 일본 제품보다 훨씬 싸니까 쓸만하긴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많음과 적음입니다. 많다, 가득 차다 등의 뜻을 가진 글자들과 적다, 비었다 등의 뜻을 가진 글자들을 알아볼 텐데요. 각각 5개씩 골라서 총 10개를 보면서 정확한 뜻과 쓰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글자는 자주 만나는 글자입니다. 마늘다예요. 이건 모두 잘 아시는 글자일 텐데요. 고기를 본뜬 한 덩이에 하나를 더 더해서 많다는 뜻을 가지게 된 글자입니다. 재밌는 건 다라는 발음을 가진 한자가 매우 적다는 건데요. 둘밖에 없습니다. 그건 차라고 읽기도 하는 다인데요. 다가 들어간 한자어는 거의 다 마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사다난 할 때 쓰고요. 다문화, 다국적 요즘 많이 쓰는 글자입니다. 그럼 마늘다와 상대자가 있을 텐데 많다의 반대말 적다이겠죠. 이건 바로 적을소인데요. 이게 작을소에 삐침을 더한 모양이긴 하지만 원래 논밭의 풀이 매우 적게 난 걸 본뜬 글자이죠. 이런 모양에서 변해서 지금은 적을소가 되었습니다. 수량이 적다는 뜻에서 나이가 적다는 뜻까지 연결되어서 젊다의 뜻도 가집니다. 조금이지만 어느 정도는 있다는 뜻의 다소, 양이 적은 소량, 그리고 수가 적은 소수 등에 쓰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만날 글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수와 평평할 만이 만나서 물이 가득 찼다는 뜻을 가진 찰만이에요. 물그릇의 높이와 평평해질 만큼 가득 찬 거죠. 더 이상 채우지 못하는 정도를 가리킵니다. 엊그제 나왔던 가득하게 즐긴다는 만끽에 쓰고 자신감이든 야심이든 마음에 가득 찬 뜻으로 만만에 씁니다. 또한 어떤 욕구가 충족된 걸 만족이라고 하죠. 여기서 족은 입구 밑에 그치다, 멈추다의 지가 붙은 겁니다. 즉 입이 멈춘 의미로 이제 더 이상 바라지 않는 상태, 바로 만족의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쓴 만족, 모자른 부족, 충분한 충족에 쓰는데 발족도 많음의 뜻을 가지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찰만의 상대자를 보도록 할 텐데요. 가득 참의 반대는 빈 것이겠죠. 빌공이라는 글자가 먼저 떠오르네요. 이렇게 하나 써보고요. 그런데 허공이란 말도 쓰죠. 지금 쓰는 빌허와 빌공이 만나서 허공이 되어 텅 빈 뜻을 가지는데 빌공과 빌허의 차이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빌공은 우리는 숫자 0을 쓰고 공이라고 읽죠. 특히 010을 010이라고 읽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즉 공은 아무것도 없는 0, 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빌허는 완전히 없는 건 아닌데 매우 부족한 상태를 뜻합니다. 거의 잔재만 남은 상태 혹은 속이 많이 빈 상태. 그래서 뭘 했는데 한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바로 허무예요. 있지만 없는 거와 다름없죠. 그리고 소갈맹이가 없는 말, 즉 빈말이라고 하는 허언에 씁니다. 그리고 허술한 구석, 불충분한 점을 가리키는 허점에도 쓰이면서 허는 약함, 건강하지 않은 뜻을 가져요. 그래서 허약하다에도 쓰고 있죠. 이제 5번째로 만날 많다는 뜻을 가진 글자, 바로 풍성할 풍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복잡한 풍을 썼는데요. 원래 모양이 이랬고요. 지금 제가 옆에 쓰는 모양의 풍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쓰는 속자입니다.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지만 원래는 다른 글자예요. 이 글자 보셨죠? 예의 예인데 이게 원래 예를 뜻하는 글자였다가 풍의 획수가 하도 풍성해서 조금 줄여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아주 간추려서 속에 있는 예쁠 봉 하나만 빼서 이렇게 쓰고 풍성하다고 하고 있죠. 풍은 재단에 가득 올린 곡식, 음식을 본뜬 글자입니다. 이런 모양에서 변한 거예요. 쓰긴 어려워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글자죠.
풍이 많다는 뜻을 가졌다는 건 살이 많거나 물건이 많은 뜻의 풍만에서 알 수 있고요. 아까 나온 발족, 만족할 족과 만나서 풍족이 되죠. 이렇게 풍은 풍년, 풍요의 뜻으로 가득함을 뜻합니다. 그럼 풍성할 풍과 반대자로 뭐가 있을까요? 아까 풍만이라고 했으니까 가난할 빈, 약할 약을 써서 빈약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빈과 약은 적다는 뜻은 아니죠. 이건 어떨까요? 풀초 아래에 넓다는 뜻을 가진 넓을 불을 이렇게 넣습니다. 이러면 넓게 퍼져서 얇다는 뜻을 가진 얇을 박이 되는데요. 얇다, 엷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엔 월급을 봉투에 넣어서 현금으로 줬죠. 그런데 참 얇습니다. 이렇게 얇아서 박봉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또한 뭔가 근소한 차이의 승부를 박빙의 승부라고 하죠. 그 박빙이 아주 얇은 얼음이라는 뜻의 박빙입니다. 그리고 미인방명, 가인방명이란 말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서 방명은 단명, 짧은 생을 뜻해서 일찍 죽음을 뜻하죠. 이렇게 얇을 박은 풍성함과 반대로 짧고 얇고 적음을 뜻하는 글자랍니다. 이제 7번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글자 보기만 해도 뭔가 많습니다. 번잡한가요? 아니면 뭔가 번창하는 느낌인가요? 네, 이 글자 이름은 번성할 번 혹은 번잡할 번인데요. 뭐가 많음을 뜻하죠. 좋은 뜻, 나쁜 뜻으로 갈리기도 하는데 좋으면 번영, 번창 이렇게 좋은 뜻으로 쓰고요. 나쁜 뜻으로 쓰이면 번잡하다 이런 데 쓰입니다. 복잡하다는 뜻이 강한 글자예요. 또한 빈도수가 잦다는 뜻의 자주 빈과 만나면 횟수가 많다는 뜻의 빈번이 되고요. 중국에서 간화시킨 글자를 간체자라고 하고 원래 모양의 한자는 번체자라고 하는데 번체, 즉 획수가 많은 복잡한 글자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복잡한 번의 반대자는 뭘로 고를까요? 간체자에 쓰인 간단할 간도 상대자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나온 적을 소도 물론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 한번 보세요. 벼화에 발할 희가 만난 글자로 드물다는 뜻을 가진 희자인데요. 번이 번식을 통해 많아진 모습을 뜻한다면 희는 부족해서 거의 없는 느낌입니다. 찰만과 빌허는 추상적인 많고 적음의 뜻이 강하고요. 반면에 번과 희는 보다 구체적인 느낌으로 빈도의 뜻도 가집니다. 그래서 희는 매우 드물고 귀한 희귀에 쓰는데 이게 병과 만나면 희귀병이 되는 거예요. 또한 이런 말도 있죠. 희대의 사기꾼, 희대의 사건 이런 데 쓰는 희대 이것도 세상에서 아주 드문이라는 뜻을 가지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한참 얘기하는 희토류 바로 이거예요. 주기율표상에 양이 적고 희귀한 여러 개의 원소를 희토류라고 하는데 자원이 무기화되는 걸 요즘 잘 알 수 있죠. 자, 이제 9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이건 태양 아래에 세 사람이 일하는 모습을 본뜬 글자예요. 옛날엔 3명이면 엄청 많은 수를 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을 뜻하는 무리 중인데요. 태양은 이렇게 그릇 명으로 변했고요. 세 사람은 서로 얽혀서 이런 모양이 되었죠. 많은 사람, 다수를 뜻하는 글자이고 중국에서는 세 사람만 골라내서 무리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뜻하는 대중, 그리고 국가, 사회를 구성하는 민중에 쓰는데 대중과 민중은 차이가 있죠. 대중은 일반 사람들을 뜻해요. 그런데 민중은 피지배층의 무리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안 그럴 것 같죠? 대중가요, 민중가요에서의 차이를 보면 됩니다. 대중가요는 일반 사람들의 노래고요. 민중가요는 노동자 혹은 피지배층 서민의 노래라는 성격이 강하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리중은 사람이 많음을 뜻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글자 보시겠습니다. 무리중의 반대 글자는 사람의 적음인데 굳이 찾아서 비교한다면 바로 이 글자 적을 과입니다. 옛날에 이 글자 집안에 머리 하나만 이렇게 그려 놓았었어요. 이렇게요. 시간이 흘러 변하면서 지금의 모양으로 바뀌었는데 본다는 볼견이 있고 또한 나눌 분도 보입니다. 이 글자 바로 집에서 떠난 남편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인을 뜻합니다.
먼저 죽은 남편을 생각하는 뜻을 가졌고요. 이렇게 며느리 부와 만나서 과부에 쓰이죠. 사람이 하나 비었다는 뜻에서 출발한 적을 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수가 적은 뜻을 갖게 됩니다. 적을 소가 많이 쓰여서 자주 쓰이진 않는데 은근히 많이 쓰고 있어요. 말수가 적고 조용하다는 뜻의 과묵에 쓰죠. 여기서 과는 말이 적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독점, 과점, 독과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독점은 혼자, 하나의 생산자, 판매자가 시장을 점령한 상황이고요. 과점은 소수의 생산자, 소수의 공급자가 시장을 점령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과는 소수의 공급자, 즉 소수를 뜻합니다. 이렇게 과는 적은 수, 소수를 뜻해서 무리중과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적을 과는 과인, 이렇게 사극에도 등장하는 과인을 쓰는데요. 여기서 과는 덕이 적은 사람, 즉 과덕지인의 준말로 왕과 옛날 제후들이 스스로를 낮춰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과도 적을 과는 맞습니다. 오늘 소개한 글자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량의 기본적인 많고 적음은 많을 다와 적을 소가 가장 많이 쓰이고요. 충만함과 공허함의 느낌적인 대비로는 찰만과 빌허가 어울리네요. 그리고 넉넉함과 빈약함의 대비로 본다면 풍성할 풍과 얇을 박이 있고요. 빈도나 수의 적고 많음을 뜻하는 글자로 번성할 번과 드물 희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한 인원수의 많고 적음은 무리 중 그리고 적을 과가 있답니다. 함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정 댓글 참고하시고요. 질문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